네, 시작했습니다. 음, 일단 저번 주에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네, 저희가 저번 주에 뭐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배웠죠. 어, 네, 뭐 상수함수의 도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저번 주에 나왔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 세 문제를 제가 어, 전달해 드렸는데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음, 사실 세 문제 뭐 1, 2번은 좀 간단한 그냥 문제고 3번은 조금 어쨌든 문제가 조사해라니까 논리적으로 논리를 펼쳐서 실제 미분 가능한지 조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 먼저 풀어보면은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니까 해당 접 해당 점의 1,3에서의 이 접하는 직선 접선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해당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fx의 도함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의 도함수를 먼저 구해보면 있죠. 여기에 도함수. 근데 이제 1,3에서의 접선이니까 이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도함수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한다면 1을 집어넣으면 1, 6-2니까 뭐 4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1을 대입하면 4 플러스 c는 3이라는 얘기니까 c는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국 gx는 4x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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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xd, ey, dx dt를 구하여라 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이제 미분 연산자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조금 좀 딴 얘기를 하자면 이게 조금 이 미분 연산자를 나타내는 이 형식이 약간 분수처럼 나타내 있잖아요. 분자분의 dx분의 dy, dx분의 dt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거는 사실 네 분수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분수는 아니고 음, 어쨌든 어쨌든 이 뜻은 이 dx가 진짜 극소량으로 변할 때, 그러니까 델타 x, dx가 이제 순간적으로 극소량 인 지점에서 변할 때 y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제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그 보통 뭐 어떤 이제 수학 어떤 미분 강의나 그런 데에서도 이제 델타 x 분의 델타 y 이런 식으로 분수 형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게 실제로 미분이란 개념이 처음 어, 미분이란 개념을 처음 도입했을 시점에는 이게 원래 분수 개념으로 이 기호를 도입한 게 맞거든요. 어, 그때는 이 델타 x분의 델타 y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델타 x는 이게 어쨌든 x의 변화량인데 그 x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x잖아요. 근데 이 둘 간의 이 차이가 어, 뭐라, 되게 작을 때, 되게 작을 때의 어, 변화량. 그러니까 델타 x가 되게 작을 때의 x의 변화량을 말하는 게 이제 dx거든요. 결국 개념은. 근데 어쨌든 이때 이제 델타 x를 되게 작을 때라고 했잖아요. 이 개념을 맨 처음에 이 미분이 정의가 됐을 때는 무한소라는 개념으로 정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극한의 작은 값이라는 거죠. 그냥 리미트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미분을 정의를 했을 때는 어쨌든 델타 x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의 이제 델타 x는 극한의 작은 값, 무한소, 델타 x가 무한소일 때, 극한의 작은 값일 때, 이 식을 델타 x라고 하고, 델타 y는 뭐 fx 플러스 델타 x, 이게 이제 결국은 델타 y가 될 텐데, 똑같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델타 x, 요것도 이제 무한소로 정의를 하는 거죠. 델타 x가 존재하는데 이제 델타 x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값이다. 굉장히 작은 값. 그걸 이제 무한소라고 한다. 그 무한소라는 개념을 정의를 해놓고 그 델타 x라는 값이 이제 무한소다. 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미분이라는 걸 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델타 입실론 논법, 그러니까 극한에서의 델타 입실론 논법을 적용을 해서 미분을 다시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미분은 음, 앞에서 말한 극한, 무한소의 개념을 가져다가 정의한 미분이 아니라 저희가 앞에서 배운 그 극한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 델타 입실론 논법으로 어, 그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그 극한을 통해서 저희가 앞에서 배운 그 미분을 극한을 통해서 나타냈었잖아요. 델타 x가 A가 델타 x건 h가 0으로 갈 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잖아요. 델타 이건 y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극한을 통해서 재정의가 되면서 맨 처음에 이게 무한소 개념으로 정의를 할 때는 이게 분수의 개념이 맞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개념은 지금 우리가 극한을 통해서 정의한 이 미분을 사용을 할 때는 이 델타 x분의 델타 y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 분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기존에 이렇게 맨 처음에 미분을 정의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극한으로 재정의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극한으로 정의한 이 리미트 블라블라 블라를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그 시점부터는 이 dx분의 dy는 분수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곧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뭐 델타 y 이게 곧 이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분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극한 값일 뿐이지. 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분수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극한으로서의 정의한 미분 기호를 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뿐이다. 그래서 말로 하자면 이거는 이제 그 미분 연산자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y를 미분을 할 건데 어, x로 y를 미분을 하겠다. 그러니까 델타 x가 어, 변할 때 델타 y는 얼마만큼 변하느냐. 그걸 극한값으로 정의를 하고 그거를 다른 기호로 이렇게 미분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 번 이렇게 미분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미분을 여러 번 할 때 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이렇게 뭐 약분하고 그러면 안 된다.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약분을 해서 뭔가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게 올바른 계산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그냥 뭐 어쩌다가 그렇게 운 좋게 풀렸다는 성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분을 해서 문제가 올바르게 풀린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운 좋게 풀렸을 뿐이지 뭐 이걸 분수로 취급하고 이렇게 약분을 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냥 지금껏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을 충실히 따라서 미분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혹시 뭔가 이제 이걸 분수로 취급하고 약분해서 계산을 하거나 그럴까 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에 관해서 조금 뭐 유튜브를 찾아보면 여러 영상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분수가 아니다. 그래서 뭐 약분하거나 그렇게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위해 기호를 저희가 미분 연산자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거에 보면은 앞에 거는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제가 뭐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분수로서 표현을 하는 것 아니고 다른 뭐 강의나 다른 뭐 논문이나 뭐 이런 데서 표현할 때도 뭐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을 하긴 해요. 근데 이걸 분수로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미분 연산자로서 말함.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말해도 이건 분수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델타 x분의 델타 y는 y를 x로 미분을 하라는 거죠. 이 식에 대해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t를 상수로 취급하고 x에 한해서 미분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t 곱하기 x 마이너스 2고 x t의 마이너스 1 이중에 네 이거에 이제 미분이죠.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상수 취급을 하면은 미분법을 아까 이건 배웠죠. 네, 배웠으니까 그대로 그냥 공식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t는 상수 취급 마이너스 2t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승이 될 거고 플러스 어,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네, dx dt t를 미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네, 이걸로 그대로 그 위에 걸 그냥 t를 미분할게요. 그러면 이것만 x 마이너스 2가 되고 x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승 x 이렇게 되겠죠. 네, 그냥 간단한 문제였어요. 음, 네, 제가 좀 개념을 이해 못한 걸 수 있는데, 네, 어, dx분의 dy는 네, y를 네, x에 대해서 미분하라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dx분의 dt는 t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 우변에 있는 t를 가지고 t는 음, fx꼴로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잘못된 것 같네. t분의 dy라고 써야 되는데 dt분의 dy 아예 문제가 잘못된. 아, 네, 문제가 잘못된.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y.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y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x가 변할 때 y는 얼마만큼 변하겠느냐라는 네. 거고 이건 그걸 물어보는 거고 dt분의 dy는 이 t가 변할 때 그러니까 t의 변화율 대비 y의 변화율 그러니까 t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인 거니까 네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지금 문제가 잘못. 네, 그럼 dx면 dt라고 하면은 네, 만약에 문제가 그거였다면은 t에 대해서 식을 만드는 게 맞겠네요. 네, 네, 그게 네, 될지 안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문제가 잘못됐어요. 네, 그리고 fx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게 1에서 미분 가능한지 조사해라 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뭐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정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에서 미분 가능하냐라는 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냐면 fx가 존재하고 결국 f 다시 1이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존재하면 f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능. 결국 이게 존재를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f의 도함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근데 f의 도함수를 먼저 구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1에서 미분 가능한지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그 도함수의 정의대로 그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위에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1에서 미분 가능한지 조사를 어, 하라는 거니까 이제 음, x가 1로 갈 때 맞죠? x가 1로 다가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정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음, 그냥 식을 델타 x분의 델타 y를 정해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어, x가 1에서 미분 가능한지 조사해라 라고 했으니까 x가 1로 다가갈 때 그러니까 네, 죄송해요. 다시 쓸게요. 쓰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다가갈 때 분모는 이제 델타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fx 1 플러스 델타 x 1이 될 거잖아요. 이거는 뭐 델타 x를 이거는 이제 음, 그러니까 리미트를 아까 그냥 x가 1로 다가간다고 했을 때 아, 때에 뭐저 이렇게 쓰면은 잠시만요. 잠깐 헷갈리는데 x가 1로 다가간다. x가 1로 다가간다. 그렇죠? 그냥 x가 1로 다가간다 그러면 분모는 이제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다가가면 분모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저도 조금
헷갈려가지고 위에 이 식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델타 x가 0으로 다가고 분모는 이제 델타 x로 넣어야 되는 거고 그 델타 x라고 했을 때 뭔가 x가 1에서의 델타 x 어, 1 플러스 델타 x가 지금 F1로 다가가는 걸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극한으로. 그래서 분자는 F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1로 표현을 했고, 요게 이제 요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극한을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표현을 하면 이 fx를 어, 1에서 미분값 그러니까 x는 1에서의 도함수를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도함수의 정의니까 이, 이 극한값이 나오면 돼요. 극한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한을 실제 계산을 해보면 x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1인데 그러면 위에서 이제 fx 뭐 이거를 어떤 걸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을 하시겠어요? 이거 혹시 풀어보셨나요? 네, 이거 풀다가 잘 해결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결국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극한값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따져보면 fx라는 이게 함수가 뭔가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음,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여기가 1이라고 하고 1에서 미분 가능한지 조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결국 이제 그 도함수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요 점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점이 요 점으로 가까이 다가올 거잖아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x가 1인 그 점으로 이제 다가오는 상태에서 그 두 점의 이제 기울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이 fx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그래서 결국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이 x가 1일 때 이 점으로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극한. 그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극한을 표현을 하는 게 되겠고. 어쨌든 x가 1일 때 그 점으로 다가온다는 개념이니까 x가 1일 때의 극한값을 구하라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래서 지금 위의 식을 제가 이제 델타 x는 0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표현을 했던 것처럼 x는 1로 다가갈 때 예, 표현을 쓰는 게 더 이해를 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냥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1로 다가갈 때 음, 그러면 x-1이죠. x-1이 되겠죠. 이게 이제 델타 x가 될 거고 위에는 이제 요거를 적용을 해줘야 돼. 어, 보이시나요? 네. 뭐야? 왜 안 그러시냐? 응? 네, 팀에서는 안 그러시? 네. 일단은 이 델타 y를 정할 때 어쨌든 x가 1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위에서 보시면
x가 1일 때는 요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는 여기 정의역이 x가 지금 1에 포함되면 어, fx는 x 플러스 1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fx를 x 플러스 1이라고 간주를 해도 되느냐? 네, 간주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극한값을 구할 때는 x가 1로 다가갈 때는 1 플러스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1 마이너스에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 1 뭐 1.0.0000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고 이런 상태라면은 우극한이라면은 요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fx는 요게 될 거예요. x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왼쪽에서 다가간다. 그러니까 좌극한이라면은 뭐 0.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갈 거잖아요. 0.9999. 이때 정의역은 뭐죠? 이때 정의역은 여기 요거예요. x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우극한 자극한을 다르게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극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극한을 구할 때 아니, 음, 이 극한을 구할 때 fx에다가 그러니까 이 여기에다가 이제 뭘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엄밀하게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x는 1인 1일 때 정의역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이 fx 요 분자를 적용을 할 때는 모두 그냥 이걸로 퉁쳐버리면 안 된다. 어쨌든 극한이라는 것은 1로 다가가는 개념, 다가가는데 왼쪽에서 1보다 작은 수에서부터 다가갈 수도 있고 1보다 큰 수에서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수에서 다가갈 때는 요걸 적용시켜 줘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정의역 여기에 포함되니까 근데 1보다 큰 영역에서 1로 다가갈 때는 요식을 적용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극한, 우극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fx가 이렇게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자극한 먼저 적용해볼게요. x는 1에서 다가가는데 1 마이너스에서 1로 다가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fx니까 1 마이너스니까 x제곱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맞죠? 네. 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1, 그러면 요거 그럼 요거 약분이 되고 리미트 x는 1 마이너스 다가갈 때 x 플러스 1. 네, 이거는 결국은 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극한을 적용해보면 x는 1 플러스로 다가갈 때 이때 이제 델타 x는 x 마이너스 1. 근데 1 플러스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정의역은 여기잖아요. x 플러스 1로 적용해줘야 돼요. x. 그래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f1이니까 2죠.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x 플러스에서 다갈 때 x 마이너스 이거는 뭐 1이 그러니까 자극한 우극한이 달라요. 1에서. 그래서 이건 결국 1에서 미분 가능하지가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 결국 이 프라임 1이 존재를 하지가 않아. F 프라임 1이 존재를 하려면 결국 이 극한을 요거를 구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결국 이거는 x가 1일 때니까 x가 1일 때 극한값을 구해줘야 되네. 근데 그 극한값을 구하려다 보니까 이게 1로 다가갈 때는 적용해야 될 fx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구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구해 보니까 극한이 달라요. 결국 f-1이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에서 미분 가능한지 조사해라 라고 하니까 이 1이 정의역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그냥 fx를 요 x 플러스 1로 택하고 그냥 극한값을 해서 아니면 네. 아니면 그냥 여기에 그냥 미분 공식을 적용을 해서 그냥 이걸 미분 공식 적용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이거를 택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줘야 된다. 이거는 결국 극한의 뭔가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와 극한의 정의를 좀 엄밀하게 알고 있냐? 그거를 그 개념을 물어본 문제였어요. 뭔가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그 개념이 정확하게 머리에 안 쓰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질문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한번 다시 뭐 좀 아리까리하면 한번 다시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내가 이제 좀 뭔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어디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그걸 캐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지 뭔가 계속 수업을 나갈 때가 편하거든요. 네, 저도 이걸 계속 자료를 준비하면서 앞에 걸 계속 이제 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스터디 리딩은 했지만 뭐 실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나? 라고 계속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앞에 걸 다시 이제 복습하면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 시간에 그냥 한번 문제 푸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은 국법칙과 목법칙이라고 했는데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다고 하요 목법칙은 그냥 나눗셈일 때 미분을 어떻게 분수형으로 표현이 됐을 때 뭐 fx 분의 뭐 gx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이럴 때 미분 공식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곱법칙은 나와 있듯이 fx 곱하기 gx일 때, 네, 이 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fx, gx가 그냥 편의상 먼저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fx랑 gx가 양수이고 둘 다 각각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니까 미분이 fx, gx가 각각 미분이 가능을 해야 fx 곱하기 gx도 gx의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죠. 각각의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면 이 미분 공식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fx 곱하기 gx를 표현이 됐을 때 이 fx랑 gx가 먼저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뭐 보통 문제에서는 당연히 fx, gx를 미분 가능한 함수로 던져주겠죠. 네, 아무튼 네, 어쨌든 fx, gx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야 되고 그거를 이 양수라고 표현한 건 이건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설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냥 설명하기 위한 그냥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꼭 필요한 전제,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UV를 사각형 넓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fx 값이 나올 거고 그걸 u라고 한 거고 gx 값을 v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 u, v 각각을 양수라고 그냥 가정을 하자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표현을 했듯이 사실 지금 이제 전개하고자 하는 논리는 fx, gx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상관이 없이 다 통용이 되는 규칙이다, 논리다. 그리고 뭐 델타 U, 델타 V도 양수이건 음수이건 상관없이 성립을 한다. 라는 건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이제 설명하기 편하도록 fx랑 gx를 양수로 그냥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 사각형을 보시면 네, 요걸 하면 되는구나. 네네. 일단은 어쨌든 이제 결국 구하고자 하는 값은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델타 x분의 델타 uv. 결국 fx 곱하기 이 gx가 특정 뭐 hx라고 한다면 x의 변화량에 따라서 fx는 지금 u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델타 u일 거고 gx는 델타 v만큼 변할 거잖아요. 그러면 hx는 델타 x가 델타 x만큼 변하면 델타 x 곱하기 네, 다시요. 델타 u 곱하기 델타 v만큼 이제 변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델타 UV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 근데 이제 델타 UV를 어떻게 뭔가 기하적으로 조금 직관적으로 와닿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한 게 이제 요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이제 VU가 이렇게 있고 FX랑 FX, GX를 곱한 값인 거죠. 곱한 값을 어, 넓이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fx도 어떤 이제 뭐 실수라고 한다면 그냥 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gx도 실수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사각형의 높이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fx 곱하기 gx는 u 곱하기 v니까 요 넓이라고 기하적으로 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x가 변한 거죠. 델타 x만큼 변한 거예요. 그럼 델타 x만큼 변하면 결국 이제 변화량을 어, 보는 거니까 델타 x만큼 변하면 음, 지금 이제 뭐야 델타 x만큼 변하면 델타 UV라는 값은 결국 델타 x가 변함에 따라서 델타 u가 이만큼 변한 거잖아. 이만큼 변한 거잖아요. 그리고 델타 x가 변함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델타 v가 이만큼 늘어났다고 할 때 양수라고 저희가 조건을 걸었으니까 양수만큼 이만큼 늘어났다고 할 때 결국 이제 사각형의 넓이로 보면 델타 x가 변함에 따라서 이만큼이 늘어났다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아, 잘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음, 어, 어쨌든 만약에 fx랑 gx가 있잖아요. 결국 이제 fx 곱하기 gx라는 거를 우리가 뭐 hx라고 할 때
이걸 각각 UV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이 UV 각각 이제 양수라고 그냥 세팅을 한 거예요. 양수라고 세팅을 해놓고, 근데 여기서 이제 x가 원래 자리에 있다가 델타 x만큼 변한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델타, 그러면 이 원래 fx랑 fx 곱하기 gx는 이렇게 되겠죠. 음, x가 델타 x로 변했으니까. 그러면 x가 델타 x로 변한 게 아니라 x가 x 플러스 델타 x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x가 x 플러스 델타 x로 변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fx 곱하기 gx는 이렇게 변하겠죠. 네. 변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사각형으로 따져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x가 x 플러스 델타 x로 변했으니까 사각형으로 따져 보면 그러면 fx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g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변했을 거다. 그러니까 x가 x 플러스 델타 x로 변하면서 사각형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변한 거죠. 음,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결국 다시 표현을 할게요. 식으로. 이거 제가 좀 자리를 협소하게 적어놔가지고 g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x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y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화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면 이게 결국 델타 y인 거잖아요. 네. 네. 지금 그냥 우리가 지금 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뿐이지 이걸 그냥 이제 y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fx 곱하기 gx는 그 함수끼리 곱이니까 함수의 결합에 의해서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잖아요. fx 곱하기 gx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보겠다. 그러면 요걸 요걸 통해서 결국 이제 도함수를 구하려고 할 때 도함수라는 것은 델타 x의 변화량 분의 요 fx 곱하기 gx의 변화량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보는 것인데 그럼 결국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가 뭐냐라는 걸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델타 x라는 걸 구하려면 결국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x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델타 x잖아요. 날라가니까 x 마이너스 x는 그리고 이제 델타 y를 표현을 할 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음, y는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면 델타 x 곱하기 델타 x 마이너스 이거일 거라는 거죠. 이게 결국 델타 x분이 델타 y라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x가 x였다가 x 플러스 델타 x로 변했어요. 그럼 x 플러스 델타 x로 변했을 때 그때의 이제 y의 값은 요 x 플러스 델타 x 값을 여기 정역으로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요 값 마이너스 원래의 그냥 y 값을 빼주면 이게 이제
네, 이게 이제 델타 y라는 거죠. 델타 x는 그냥 이게 델타 x. 그거를 그냥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각형이었다가 fx 곱하기 gx가 이 사각형이었다가 x가 x 플러스 델타 x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x가 x 플러스 델타 x로 변하면서 요 fx 곱하기 gx도 원래 이 넓이였다가 똑같이 x가 x 플러스 x로 변하면서 사각형도 이만큼 넓어졌을 거란. 네, 결국은 x가 x 플러스 x로 변하면 그 x 플러스 x에 대한 이 사각형은 요 값일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사각형일 거고, 네, 이게 이제 큰 사각형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그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x일 때, 그냥 x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일 때 x는 그냥 x 그 자체일 때, 아직 변하기 전일 때, 그러면 변하기 전일 때는 fx 곱하기 gx는 이 넓이 이 넓이인 거잖아요. 변하기 전일 때 원래 이렇게 요건 이해 가시나요? 네. 근데 그러면 x가 x 플러스 델타 x로 변했어요. 그러면 요 사각형도 당연히 변하겠죠. 네. 그러면 요 사각 x가 x 플러스 델타 x로 되면 원래 fx gx였던 놈이 x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gx 플러스 델타 x로 변할 거라는 말이죠. 이렇게 변할 거라는 말이에요. x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뭘 표현을 하냐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fx, gx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 fx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gx 플러스 델타 x는 이거 이 큰 사각형일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위에서 이제 델타 u, 델타 v가 음, 델타 u, 델타 v를 이제 양수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사각형의 넓이도 뭔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x가 델타 x만큼 변하면서 y의 값, 함수 값도 변할 텐데 그 변화량을 그냥 양수라고 그냥 저희가 편의상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x에 델타 x가 더해짐에 따라서 어쨌든 y의 함수 값도 u는 u에서 이제 어, u에서 플러스 델타 u만큼 변할 거고 얘도 v에서 v 플러스 델타 v만큼 변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요 사각형의 넓이는 큰 사각형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양수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그럼 y는 뭐겠느냐? 그러니까 x에 델타 x를 더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델타 x
결국 구하려고 하는 건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일 텐데, 그러면 x의 변화에 따라서 y는 어떻게 변화했겠느냐라는 걸 그냥 사각형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작은 사각형에서 큰 사각형으로 변했으니까 그 델타 y는 요 영역, 요, 네. 그래서 그 델타 y를 구해줘야 되는데 요 영역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U 플러스 델타 U 플러스 델타 U V 플러스 델타 V 마이너스 UV 요거. 이 빼면 요게 나타날 거라는 거고, 그게 이제 델타 UV라는 거. 네. 그래서 결국 여기 이거에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이제 UV를 구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극한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델타 X 나왔고 델타 Y 여기서는 이제 델타 UV라고 표현을 한 그 값이 이제 나왔잖아요. 요 값으로.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가 이거인 거고 거기서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는 극한을 취해주면 그러면 여기에 이 함수 fx 곱하기 gx의 도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걸 쭉 계산을 한 거예요. 그 요거 이제 뭐 보시면 이거 그냥 분수니까 이렇게 한 거죠 처음에. 해놓고 네 여기까지는 그냥 분수를 나눠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리미트를 그러니까 항상 리미트를 분배를 이렇게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배를 할 수 있느냐는 걸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약간 극한 계산할 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리미트를 처음에 1차적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눴으면 요것도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요것도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요것도 극한값이 존재해야지만 리미트를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극한을. 극한 법칙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요거부터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델타 x분의 델타 v는 뭐예요? 그 델타 v가 이제 v가 gx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g-x. 그러니까 g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 그러면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연속이라는 얘기고 그럼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gx, g-x일 거예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델타 v는 그냥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여기다가 이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u는 어쨌든 그냥 상수니까 델타 x가 아무리 어떻게 변하든 간에 u는 변하지 않잖아요. u는 델타 x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 u는 그냥 이제 fx의 함수값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상수 곱하기 요거니까 얘는 극한값이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거고 그냥 상수니까 그 요게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지만 따져주면 되고 요거는 이제 네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g-x니까 요건 미분 가능하다. 오케이. 그럼 v도 상수니까 이 미분 가능하고 델타 x분의 델타 u는 f-x 똑같은 논리로 인해서 fx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얘도 미분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 똑같은 논리로 이것도 극한값 존재를 하고 그럼 요 델타 U도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델타 X가 0으로 다가가면 델타 U는 당연히 이제 0으로 다가갈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어, 잠깐 중간에 놓쳤는데 네. 지금 델타 U
뭔지를 놓쳤어요. 델타 U가 아유, 그러니까 U는 이제 FX라고 했고 델타 U는 X의 변화량. X의 변화량에 따른 이제 그냥 FX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걸 그냥 이제 U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X의 변화량에 따른 이제 U의 변화량인 거죠. 그러니까 델타 U를 다시 쓰면 음, 이거는 거죠. 이게 이제 델타 U일 거예요. fx를 U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델타 U라는 것은 음, x가 x의 변화량이 델타 x일 때 이제 이 fx가 얼마만큼 변하겠냐라는 거니까 델타 U는 이게 될 거예요. 식으로 쓰면 그럼 여기서 델타 U라는 것은 어쨌든 델타 X가 지금 0으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값은 뭐이겠네요. 이것도 0이죠. 0으로 다가가죠. 큰 값이 0일 수밖에 없죠. 이해하시나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델타 U인데 지금 요거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이거는 이제 X가 존재를 하니까 얘는 이제 미분 가능한데 얘는 미분 가능해 다시 얘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고 그럼 얘도 이제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지만 여기가 분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델타 U라는 것은 결국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냥 fx를 u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델타 u는 이거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 값은 뭐일 거냐? 라는 거죠. 냐는 거죠. X요. 아, 그러면 fx 뭐 그냥 fx 마이너스 fx 네. 꼴이니까 얘는 이제 0으로 다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음, 네. 네, 얘 극한값은 0인 거예요.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얘도 극한값 존재, 얘도 존재, 얘는 상수니까 존재, 얘도 존재, 얘도 존재하니까 그냥 다 분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래서 분배를 해놓은 거예요. 얘는 상수니까 극한값 자체가 그냥 U니까 앞으로 빼고 적용을 한 거고 이것도 이제 각각 리미트를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0이잖아요. 극한값이. 그럼 얘는 날라. 결국 이거일 거라. 요거를 다시 표현을 하면 얘는 뭐예요? G 다시 X. 그러니까 V 다시인 거죠. 얘는 U 다시 U의 도함수인 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델타 U랑 델타 V를 양수로 가정을 하고 저희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편의상 이제 델타 U랑 델타 V를 세팅을 한 양수로 세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x가 x 플러스 델타 x로 변할 때 이제 u랑 어, v가 이제 u 플러스 델타 u, v 플러스 델타 v로 변할 텐데 그러면 결국 이제 얘는
어떻게 변하겠느냐. 그러면 결국 이제 큰 사각, 잠시만. 이거 이것도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x가 다시 할게요. x 플러스 델타 x로 변할 때 그러면 원래 이제 v랑 v 곱하기 u라는 녀석은 v 플러스 델타 x 아니, v 플러스 델, 델타 v라고 v 곱하기 u 플러스 델타 u로 변할 텐데 v 곱하기 u에서 x는 이제 x 플러스 델타 x로 변하는데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x가 x 플러스 델타 x로 변하고 그러면 결국은 요게 지금 x 델타 x로 이게 이렇게 변하면서 요 작은 사각형이 이제 큰 사각형으로 변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직관적으로 보면 그냥 델타 y 그러니까 델타 x가 변할 때 이 델타 uv라는 거는 변화량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값의 변화량은 요 영역일 것이다. 이 영역은 어떻게 구하냐? 그냥 요 큰 사각형의 넓이 빼기 작은 사각형 빼주면 요게 나올 거다. 그게 이제 요 표현을 한 거고 이걸 쭉 계산을 해서 극한의 정의를 적용을 시켜놓고 보니까 그냥 요렇게 된 거다라는 거죠. 네.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좀 편하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음, 보다 이게 그러니까 fx를 미분을 하면 이렇게 결국 이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델타 U하고 델타 V를 양수로 네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질문이 타당한 거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델타 U랑 델타 V가 마이너스면 어떨 할 거냐. 그리고 U랑 V 자체도 마이너스일 수 있지 않냐. 어쨌든 얘가 이제 함수값이니까 함수값이 꼭 양수일 필요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가 그냥 임의로 세팅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음, 그냥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뭐 fx 그러니까 v가 마이너스이고 뭐 uv가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될까? 그리고 델타 u랑 델타 v가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될까? 그럼 변할 때는 얘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변하고 처음에는 이 사각형이었다가 x가 x 플러스 델타 x로 변하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 u랑 델타 v가 마이너스일 경우. 그러니까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이제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줄어들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나중 사각형 빼기 처음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럼 나중 사각형 빼기 처음 사각형 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 사각형이다. 근데 얘도 이제 델타 UV라는 건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된 양이 마이너스일 뿐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 사각형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뭐 얘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U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이 논리를 적용을 해도 다 이제 통용이 된다. 네. 뭘 심심하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도 이렇게 그게 좀 시간이 그렇게 짧게 걸리진 않았는데 하나하나씩 다 해보니까 다 많이 됐어요. 그걸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각형을 다 표현을 결국은 이 결국은 이 식이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직접 그려봐도. 네. 그리고 근데 이거를 꼭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이거를 저희가 배운 그냥 음, 저희가 배운 그냥 도함수의 정의로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fx 곱하기 gx를 이제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미분을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음, 도함수의 정의를 따르면 x가 0으로 갈 때 이제 델타 x는 0면 x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g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gx 요거거든요. 그냥 요게 이제 다 y인 거잖아요. 이 x 곱하기 gx를 그냥 y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델타 y고 이게 이제 델타 x.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구해주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쭉 풀어주면 되거든요. 사실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저희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뭔가 이렇게 어 뭔가 사각형의 넓이라는 그 개념을 빌려서 이렇게 식을 이렇게 표현을 전개한 것뿐이지 그냥 저희가 배운 그냥 도함수의 정의를 따라서 식을 전개를 하면 이 식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식을 계속 이제 전개를 했을 때 사실 한 가지, 한 가지 정도 트릭을 써야 되기는 하지만 이 식을 쭉 전개를 해도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이 식을 전개를 하면 결과는 뭐 그냥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x 플러스 fx.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음, 네, 한번 해보시면 이걸 쭉 전개를 해보시면 될 거니까 트릭이 어떤 트릭이 있냐면 뭐로 갈때 x이고 플러스 fx 마이너스 fx 이걸 붙이는 거야. 치고 원래는 그냥 gx 플러스 델타 x였던 거를 여기다가 gx를 더하고 gx를 또 빼. 이렇게. 그 다음 요거잖아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거죠. fx, gx 이렇게 이제 분자가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은 이걸 좀 빼기 먼저 쓸게요. 이것도 쓰면 결국은 이걸 그냥 하나로 뭐 이걸 뭘로 치환을 하든 뭐 이렇게 치환을 하든지 이것도 뭐 치환을 해놓고 보면 이거를 전개를 하면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것도 요거 곱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fx, gx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거는 지워지거든요. fx 곱하기 gx 이렇게 곱한 건 지워지면 그럼 요건 이렇게 날아갈 거고 그런 식으로 되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 남고 그리고 요거 그러니까 전개를 하면 이제 항이 두 개 곱하기 두 개였으니까 네 개가 나올 거. 네 개 중에 하나는 얘로 지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나오는데 세 개 중에 두 개는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는 결국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델타 Y. 그러니까 fxy라고 하면 이게 이제 델타 Y인 거고. 그러면 이게 결국 이제 f 다시 x가 될 거고, 이거는 이제 g 다시 x가 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풀려요. 그러니까 뭔가 트릭이 이제 트릭을 써서 전개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풀려서 어쨌든 얘도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리미트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나눠서 앞에 했던 식으로 이렇게 쭉쭉 전개가 돼요. 그러면 결국 결과값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이게 만약에 좀 이건 사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냥 우리가 배운 그냥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그냥 이대로 적용을 해도 이 트릭을 한 번만 써주면 쭉쭉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 이렇게 나오다. 그래서 이거가 좀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한번 수식을 전개를 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똑같다. 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델타 x, 델타 그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양수이고 뭐 이게 양수이고 이런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냥 fx랑 gx가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만 있으면 이거는 쭉 전개를 할 수가 있고 그걸 전개를 하다 보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전개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f와 g가 모두 미분 가능하다면 결국 이제 그러니까 돌고 돌아왔는데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네, 사실 요거를 유도를 한 거죠. 뭐 증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결국 네, 밑에 거 풀어볼까요? 식을 적용을 하면 상당히 f-x는 먼저 앞에 거 미분하고 2x 플러스 뒤에 거 미분 얘는 2x로 미분해봤자 이거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 음, 맞으면 2x 1 플러스 x이잖아요. 그럼 fn의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2를 구해볼까요? 요걸 미분하면 되겠죠? 1 플러스 x 뒤에 거 미분하면 여기 1이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된다. fn은 ex 뭐 이렇게 된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공식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직감을 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뭐 이런 식이 나왔구나. 아니, 직감을 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번 그걸 좀 살펴보고 나면은 뭔가 좀, 뭐랄까, 이 공식을 적용을 할 때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뭔가 약간 찝찝함? 그런 찝찝함은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왜 이렇게 유도가 되는지 어쨌든 살펴봤으니까, 그 유도 과정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뭔가 이제 뭐 그런 공식을 그냥 적용을 했을 때 약간 그건 개인적이지만 찝찝함 뭐 이런 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법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나눗셈에 대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있고 지금 몇 시? 시간이 굉장히 지금 낭비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노트는 적어도 굉장히 뭔가 제가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살펴봤던 내용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법칙은 gx분의 fx로 표현이 된 이 함수를 미분을 할 때 공식은 떤 식이 나오냐, 어떤 식이 유도가 되냐라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위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것처럼 뭔가 기하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고 그냥 여기에서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걸 쭉 제가 기술을 해놨는데 일단 어, 뭔가 저는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함수의 결합을 그냥 y로 놓고 그거를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델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냥 델타 y라고 해놓은 취급을 하고 하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이렇게 놓고 이게 결국 델타 y인 거잖아요. 그러면 델타 y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gx 플러스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gx 분의 fx 이게 이제 델타 y인 거죠. 그거를 이제 전개를 쭉 한 거예요. 그냥 식전개를 일반적으로 했고, 예, 여기서도 뭐가 해야 되지? 그 트릭이 한 가지 나와요. 여기서도 이제 트릭이 여기 보시면 요거잖아요, 요거. 요건데 요거를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쓴 거예요. fx 마이너스 fx. 요것도 이렇게 쓴 거고, 그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이렇게 요거 자리 바꾸고 얘랑 얘랑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얘도 얘랑 얘랑 묶어서 이렇게 한 거. 이걸 전개를 한 거죠. 전개를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결국 이게 델타 y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근데 얘가 어디 간 거예요? 플러스 fx 네. 음, 지금 잠시만요. gx x 마이너스 x 왜 갑자기 사라졌지? 잠시만요. 저 한번 식을 해볼게요. gx 곱하고 gx에서 이렇게가 됐고 여기까지는 막 다음 fx 플러스에서 gx 이렇게 되고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gx 이거를 아, 예, 중간 과정이 좀 생략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잠시만요. 요걸 이제 그 중간 과정을 좀 쓸게요. 문자만 써볼게요. 원래
cx 곱하기 마이너스 gx 아, fx 이 뒤에 거랑 분배되면서 뭔가 생략이 되나 봐. g, gx 곱하기 x 플러스 음,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고 뒤에 거는 요거 먼저 하면은 마이너스니까 fx gx가 되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gx 이렇게 되는 건가? 아, 네. 잠시만요.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묶고 마이너스 이렇게 묶고 GS가 GX가 여기도 플러스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분자가. 네, 어, 이게 분, 분배해보니까, 네. 음, 이제 분자를 분배를 하고, 그러니까 예, 요거랑 묶어서 하나의 항으로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두 번 분배를 한 게 요게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앞에랑 뒤에 식이 이게 그냥 저기 없어져 버리네요. 네네. 요거랑 요거를 하나의 항으로 취급을 한 다음에 요거를 한 번, 두 번 분기한 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사라지고 요거 두 개만 남아서 그게 이제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중간식을 제가 생략을 해가지고 네,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거를 사라지게 만들어서 저거를 이제 유도하기 위한 뭔가 이제 요거 이렇게 더해주고 빼주고 한 게 하나의 틀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식이 이렇게 나오면은 요게 이제 델타 y인 거죠. 델타 y. 그러면 이 도함수를 구하려면 극한 적용해줘야 되잖아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요거 이제 한 거고 교체를 한 거고 네 교체를 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체를 했을 때 네, 교체를 했을 때 여기 밑에 요식 요식에다가 요거를 이제 분배를 한 거죠. 분배를 하고 gx는 이제 델타 x가 어떻게 변하는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상수 취급을 해줘서 앞으로 뺀 거고 fx도 마찬가지로 상수니까 앞으로 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앞에서 봤지만 요게 이제 fx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의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를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었다. 얘도 gx가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값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서 리미트를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었던 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f-x인 거고 요게 이제 g-x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gx 곱하기 f-x 마이너스 fx 이런 식이 나오고 요 밑에 걸 보면 어쨌든 gx 아까도 저기 gx는 이제 델타 x에 관련 없이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상수값 취급해서 요거의 극한값은 그냥 gx 자체일 거고 그럼 요거의 극한값은 델타 x가 0으로 가면 얘는 그냥 gx일 거잖아요. 극값이 그래서 gx 곱하기 gx다. gx의 제곱이 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쭉 그냥 그 도함수의 정의를 따라서 쭉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 네, 식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결국은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따지고 보면 그냥 근해 공식 구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근해 공식도 ax 제 플러스 bxc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전개 해보니까 뭐 그런 근해 공식도 나왔듯이 저희도 이제 그 도함수의 정의를 따라서 이제 그 식을 전개 해보니까 이런 공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 보통 외우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도 과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좀 미분하여라 하면 이 공식을 적용해서 이제 미분해 주면 되겠죠.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상당히 진도를 못 나갔는데 그 정도 못 나갔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법칙과 목법칙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네, 다음에는 이제 삼각함수, 도함수도 나가면 될 것 같고 네,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이해 안 되시는 거나?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